안녕하십니까, 박계비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집합론과 무한을 주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합론에 대한 두 번째 동영상 되겠습니다. 먼저 집합론에 대한 이전 동영상에서는 집합론이 수학의 체계를 통합하는 강력한 방법론을 제시했다. 그것을 주로 설명했습니다. 즉, 무한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았죠. 이제 집합론의 강력한 수학적 힘이 드러나는 또 한 주제인 무한에 초점을 맞춰 봅시다. 이 주제는 두 개의 질문으로 구성됩니다. 첫째는 왜 수학에서 무한을 다루게 되었나 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집합론 창시자 칸토어는 무한을 어떻게 다루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칸토어의 문제의식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동감할 수 있는 예시를 소개할 것이고요. 이 질문에서는 무한을 다루는 집합론 교과서의 내용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학적 사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설명이 자세할 것입니다. 수학에서 무한을 다루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수학의 많은 것들이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여기서 2분의 1에 4분의 1을 더하고 또 8분의 1을 더하고 이렇게 쭉 하면 그 크기가 1이 되죠. 여기에 무한개의 숫자가 더해진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 이전에 자연수와 정수 그리고 실수, 개수 자체가 무한합니다. 그게 그냥 수학에 처음부터 있어요. 이런 무한의 특성을 가진 수학적 대상들을 수학에서 다루어야겠죠. 그것도 수학적으로 말입니다. 이때 수학적이라는 것은 논리적이라는 것이고 숫자를 세는 방식으로 다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칸토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집합론을 만들기 전까지는 수학자들이 이 문제를 회피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수학자들이 피할 만큼 곤란하냐? 자연수, 정수, 실수가 무한히 많지만 자연수의 개수와 정수의 개수는 어느 쪽이 많을까요? 정수가 많아 보이죠? 하지만 그래봤자 둘 다 무한한데 무한하다는 점에서는 둘 다 같습니다. 개수가 같은 거죠. 하나가 더 많은데 동시에 개수가 같기도 하다는 거예요.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수학에서는 논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앞뒤 안 맞는 생각은 치명적으로 곤란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칸토어가 굉장히 좋은 답을 제시한 거죠. 그럼 집합론에서 칸토어는 무한을 어떻게 다루었을까요? 무한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는 무한한 크기를 재는 겁니다. 정수가 자연수보다 많은지 어떤지 재보는 거죠. 문제는 어떻게 있죠? 무한한 크기를 어떻게 잴 것인가? 칸토어의 답은 1대1 대응입니다. 자연수와 정수 집합의 크기를 잴 때 자연수와 정수를 1대1 대응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자연수와 정수를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하면 모두가 1대1 대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수와 정수의 개수는 같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글쎄 그런 것 같긴 한데 라고 생각하면서 금방 납득이 안 되면 그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그게 생각의 껍데기만 알고 핵심은 이해를 못한 겁니다. 수학은 필연성의 학문, 충분히 이해한다면 모든 것이 너무나 당연해 보일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 되죠. 그래서 제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무한의 크기를 다루는 방식의 핵심인 1대1 대응 방식에서 출발해 봅시다. 왜 1대1 대응을 함으로써 개수들을 비교해야 할까요? 다른 방식으로 하면 안 될까요? 이런 두 개의 집합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그 안에 원소들이 많아요.
두 집합의 개수를 비교해 봅시다. 어떻게 비교하죠? 이거 있고, 이거 있고, 요거 있고, 요거 있고, 요거 있고, 요거 있고, 요거, 이렇게 해서 이쪽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방금 어떻게 알았나?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방식이 1대1 대응인 겁니다. 쉽게 말해 비교한다는 것이 1대1 대응인 거죠. 칸토가 무한집합의 크기를 비교할 때 1대1 대응을 생각한 것은 남들과 다른 이상한 방식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 사물의 개수를 비교하는 방식인 겁니다. 이런 칸토의 발견은 창의적인 것이 아니라 철학적 통찰인 거죠. 우리가 잘 모르는 우리의 근본 생각을 찾아내는 것. 철학이란 것이 그런 거니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난 두 집합을 1대1 대응시키지 않고 그냥 개수를 세었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이쪽은 6개, 이쪽은 5개. 그렇죠. 그래서 1대1 대응을 안 시켰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런 삐딱해 보이는 질문을 좋아하지 않는 선생님들이 있지만 사실 이런 질문이 수학에서는 꼭 필요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을 하자면 1대1 대응을 시키지 않고 개수를 센다는 것 역시 사실은 자연수의 1대1 대응시키는 것이라고 칸토가 생각했죠. 그리고 모두가 동감하는 주장인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집합의 개수가 6개라는 것은 이런 대응 관계를 생각한 겁니다. 결국 한쪽은 6개, 한쪽은 5개라고 생각한 것은 1대1 대응을 2번 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쪽에서 자연수와 1대1 대응을 한 번 했고 이쪽에서 또 자연수와 1대1 대응을 한 번 해서 여기서는 6개, 여기서는 5개 나온 다음에 이 끝수를 비교해 본 거죠. 여기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도 이미 나왔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개수를 비교하면 안 되나? 다른 방식이 별로 없어요. 혹시 아주 창의적인 사람이 있다면 다른 방식으로 개수를 비교하는 방법을 생각해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비교 방법은 1대1 대응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모든 수학자들이 이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1대1 대응 방법으로 무한집합을 비교하는 세부 내용을 살펴봅시다.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1대1 대응으로 자연수와 정수의 개수가 같다는 것은 일단 이해가 될 겁니다. 하지만 뭔가 이것저것 생각해 봐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안 따져보고 넘어가면 수학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외우는 것이 됩니다. 첫째,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의문은 이겁니다. 그래, 1대1 대응이 되면 개수가 같다는 것은 알겠는데 개수가 같아도 1대1 대응을 못 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둘째, 1대1 대응을 못 시키고 있을 때 이게 개수가 같은데 대응을 못 시키고 있는 것인지 개수가 달라서 대응을 못 시키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셋째, 진짜로 개수가 달라서 대응시키지 못한다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자, 첫째부터 보시면요. 그렇습니다. 개수가 같아도 1대1 대응을 못 시킬 수도 있죠. 여기에 Z가 있다고 치고 그래서 개수가 같다고 쳐도 예를 들면 이걸 여기에 이걸 여기에 이걸 여기에 하고 서로 나머지는 헤매다가 대응을 못 시킬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이 경우는 원소의 개수들이 몇 개 안 되니까 눈에 쉽게 들어오지만 개수가 무한대로 많아지면 다 1대1로 대응을 잘 시켰는지 알 수 없는 일이 되죠. 하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이렇게 잘못 대응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건 빠뜨릴 수도 있지만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1대1 대응시킬 수 있다면 양쪽의 개수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건 영원히 모를 수도 있는데 그래서 누군가가 이걸 직업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수학자죠. 우리는 어떤 수학자가 1대1 대응 방식을 하나 찾아서 보여주면 그 경우에는 두 집합의 개수가 같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일단 두 집합의 개수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무한집합의 개수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이 대각선 논법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두 집합의 개수가 다를 때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지는 불확실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칸토어는 당시로서는 놀라운 결과들을 증명합니다. 자연수와 정수의 개수는 같다. 자연수와 유리수의 개수도 같다. 실수의 개수는 자연수의 개수보다 많다. 또 선분 위의 점의 개수는 그 선분을 포함하는 평면 위의 점의 개수와 같다 등을 증명한 겁니다. 수학은 필연성의 학문이라고 말씀드렸죠. 필연적인 것, 논리적인 것은 대체로 당연한 내용들입니다. 1 더하기 2는 3처럼 너무나 상식적이어서 재미없을 정도죠. 그래서 직관에 반하는 이상한 내용은 대체로 수학의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집합론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자연수는 정수의 부분이고 정수는 유리수의 부분인데 이들의 개수가 같다는 것을 증명했으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수학자들은 칸토의 집합론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받아들이게 되었죠. 왜? 수학의 사고체계는 이와 같은 삼각형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당연한 것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진리로 나아가죠. 이 나아가는 과정은 극히 엄격한 논리적 추론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수학의 체계성에 대한 동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집합론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 중 하나가 개수를 비교한다는 것은 1대1 대응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명확하게 처음 말한 사람이 칸토어지만 사실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기본 사고방식이라서 부정할 수 없죠. 여기에서 이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이걸 버리고 다른 전제에서 출발하든지 아니면 이 과정들에서 어디선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든지 그래야만 이것이 틀렸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1대1 대응 말고 어떤 방식으로 개수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칸토의 증명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에서 집합론에서 무한을 왜 다루게 되었으며 어떻게 수학적으로 다루었는지를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동영상이 너무 길어질까봐 설명 중에 대각선 논법에 대한 설명은 건너뛰었는데 다음 동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버튼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